당신의 하루를 지키는 건강습관 나침반. 아침에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그 순간 세상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 눈앞이 희미하게 번지는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집안 알람 시계가 1초에서 2초 정도 늦게 울리는 것처럼 우리 뇌도 깨어나는 타이밍이 점차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뇌경색은 큰 통증 없이 바로 이런 작고 조용한 지연 신호로 먼저 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지러웠던 적 있다면 오늘 꼭 끝까지 보세요.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뇌는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20년간 신경과 임상 현장에서 뇌경색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뇌경색 전조 증상을 놓치는 환자의 70%는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증상들은 통증이 아니라 감각의 지연으로 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런 경험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잠깐 어지러웠는데 금방 괜찮아졌어요. 세수하다가 벽을 한번 짚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68세 최경민님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민님은 세면대 앞에서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딱 1초간 욱 하고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금방 괜찮아졌고 그날 하루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최경민님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72세 이경자님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경자님은 아침에 컵을 잡는 손이 순간적으로 둔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평소라면 딱 잡히는 컵이 그날은 손끝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컵을 떨어뜨리진 않았지만 손의 반응이 평소보다 반박자 느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65세 박경철님은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글자가 번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딱 2초 정도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안경이 더러운 줄 알고 닦으셨는데 안경은 깨끗했습니다. 70세 이미연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다가 오른쪽 다리가 순간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저리다기보다는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매단 것처럼요. 74세 박미자님은 식사 중에 젓가락을 쥐는 힘이 갑자기 약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반찬을 집으려는데 젓가락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3초 정도 지나니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67세 정민수님은 아침에 양치를 하다가 입안에서 칫솔을 움직이는 동작이 평소보다 둔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입안의 감각이 반박자 늦게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이 6분 모두 증상이 아주 짧게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경험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입니다. 그럼 뇌경색 전조 증상이 왜 생기는지 어려운 의학 용어 없이 생활 속 도구로 설명드릴게요.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줄기가 평소보다 세밀하게 약해지는 순간 있죠?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물이 나오는 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뇌 혈류도 바로 그런 식으로 약해집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뇌 혈류 속도가 정상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떨어질 때 뇌세포는 신호를 늦게 받습니다. 혈액이 뇌까지 도달하는데 평소보다 반박자에서 한 박자 정도 늦어지는 거죠. 이렇게 혈류 속도가 느려지면 뇌가 신호를 받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뇌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는데 그 공급 속도가 늦어지면 뇌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약하게 나오면
설거지할 때 거품이 잘 안 씻기는 것처럼 뇌도 혈류가 약하면 신호 처리가 느려집니다. 또 다른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집에 살다 보면 전선이 낡아서 불이 반박자 느리게 켜지는 경험 하셨을 겁니다. 스위치를 눌렀는데 불이 딱 켜지는 게 아니라 탁탁 하고 깜빡이다가 켜지는 거죠. 전기가 약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뇌도 신호를 받는 속도가 느려지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명을 이어가면 뇌는 전기 신호로 작동하죠. 뇌세포들이 서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혈류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치 전선이 낡은 집처럼 신호가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손을 움직이라는 신호가 뇌에서 출발했는데 손까지 도착하는데 평소보다 0.5초 늦어지는 거예요. 0.5초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몸에게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컵을 잡을 때 손이 둔하게 느껴지거나 말할 때 단어가 늦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통증이 오기 전 단계라서 단 몇 초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즉시 알아차리지만 이렇게 신호만 늦어지는 건 금방 지나가서 놓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 배수관 정기적으로 청소하시나요? 혈관 내벽은 집 배수관과 정말 똑같습니다. 배수관에 기름이 조금씩 끼면 처음엔 물이 잘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굳어가죠. 하루아침에 막히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비유하면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처음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혈관이 넓으니까요.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좁아지면 혈액이 지나갈 공간이 줄어듭니다. 배수관도 좁아지면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혈관도 좁아지면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뇌가 깨어나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늦어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좁아진 혈관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아침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배수관도 막히기 직전에는 물이 조금씩 역류하거나 느리게 빠지는 신호가 나타나잖아요. 혈관도 막히기 전에 혈류가 느려지는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뇌경색의 전조 증상입니다. 오늘부터 뇌혈관을 집 배관처럼 생각해 보세요. 배관 관리하듯이 혈관을 관리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 5가지는 뇌경색 전조일 때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모두 감각으로 옵니다. 통증이 아니라 감각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평소에 잘 쓰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경험.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거나 말을 하려는데 입이 반박자 늦게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뇌 신호 지연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느려진 것처럼 뇌의 처리 속도가 평소보다 조금 늦어진 겁니다. 저기, 그거 있잖아 라는 말이 자꾸 나오거나 말하려던 내용을 잠깐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건망증은 기억이 안 나는 거지만 이건 기억은 있는데 그걸 꺼내는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머릿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 늦어지는 거죠. 특히 아침 시간이나 피곤할 때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TV 화면이 갑자기 번짐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시야가 1초에서 3초 정도 흐려지는 증상입니다. 눈을 깜빡이면 다시 선명해지지만 그 짧은 순간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이 더러운 줄 알고 닦게 되는데 안경은 깨끗합니다. 눈 자체가 침침한 것도 아닙니다. 뇌가 시각 신호를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진 겁니다. 한쪽 눈만 흐려지는 경우도 있고 양쪽 눈 모두 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평소와 다르게 시야가 일시적으로 변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책을 읽다가 글자가 번지거나 사람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길을 걷다가 앞이 순간 희미해지는 경험이 있다면 이건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림과 무거움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림은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생기는 느낌이고 무거움은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느낌입니다. 마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매단 것처럼 한쪽 다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게 되죠. 평소처럼 걸으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가 제대로 안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힘이 빠진다기보다는 무게가 실린 느낌입니다.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팔이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평소보다 힘이 듭니다. 근육에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느낌이죠. 이런 증상은 보통 3초에서 10초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잠깐 그랬나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뇌경색 전조 증상, 컵 젓가락이 순간적으로 잘 안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정밀한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손끝입니다. 손가락 끝에는 수많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 신호가 늦어지면 손끝 감각이 가장 먼저 둔해집니다. 컵을 잡으려는데 손이 컵을 제대로 감싸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려는데 젓가락이 제대로 안 움직입니다. 단추를 끼우려는데 손가락이 평소처럼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손의 힘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힘은 있는데 뇌에서 손으로 가는 신호가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손끝 신호가 늦게 도착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할 때, 글을 쓸 때, 물건을 잡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주의해 주세요. 뇌경색 전조 증상 5번째입니다. 비잉하는 어지러움이 3초 이상 지속되나요? 평소에 느끼는 어지러움과는 질감이 다릅니다. 평소 어지러움은 보통 눈을 감으면 나아지는데 이건 눈을 감아도 계속됩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아니라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입니다.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벽을 짚거나 무언가를 잡아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움이 3초 이상 지속되면 이건 단순한 빈혈이나 피로가 아닙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눈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이 무거워진다면 이건 뇌경색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메모장에 5가지만 적어두세요. 머리에 불이 늦게 켜지는 느낌, 화면이 흐리멍덩해지는 느낌, 한쪽 팔다리가 무거운 느낌, 컵이나 젓가락이 잘 안 잡히는 느낌, 빙하는 어지러움. 이 5가지가 생명을 지키는 리스트입니다. 이제 실제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뇌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눈을 뜨면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로 30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발끝을 천천히 꼬물꼬물 움직여 보세요. 발목을 돌리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쪽 혈액이 천천히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도 서서히 증가합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30초 후에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세요. 한 번에 일어나지 말고 먼저 옆으로 누운 다음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앉으세요. 앉은 상태에서 10초 정도 더 기다린 다음 일어나세요. 이 과정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뇌혈류를 살살 깨우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20초 동안 목을 풀어보세요. 집 배수관도 막히면 물이 안 흐르듯이 목 주변 근육도 경직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목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들이 눌리거나 꺾이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천천히 5초, 오른쪽으로 천천히 5초. 급하게 돌리지 마시고 아주 부드럽게 돌리세요. 그 다음 고개를 앞으로 천천히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혀보세요. 이것도 각각 5초씩. 목 뒤쪽 근육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목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20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찬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찬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키기 때문에 뇌 혈류에 좋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 150ml, 작은 컵으로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은 체온과 비슷해서 혈관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혈액도 약간 걸쭉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더 느려집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물을 마실 때는 급하게 들이키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3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복도를 천천히 걷고 거실을 한 바퀴 돌고 화장실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딱 붙이면서 걸으세요.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그 혈류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전신 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걸으면서 의식적으로 호흡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3분만 걸어도 뇌가 완전히 깨어납니다. 집안 산책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에는 1분 깊은 숨쉬기입니다. 산소가 충분해야 뇌 신호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앉아서
1분 동안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5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5초 동안 내쉬세요. 이걸 6번 반복하면 1분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폐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 산소가 혈액을 타고 뇌로 전달됩니다.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뇌 세포들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신호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이 5가지 루틴을 매일 아침 실천하면 뇌경색 전조 증상이 줄어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총 10분이면 됩니다. 내일 아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이제 가장 흔한 실수와 그 실수를 고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증상이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대부분 일시적인 거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70%가 이렇게 넘기고 6개월 후에 큰일이 납니다. 왜 넘어가게 될까요?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즉시 병원에 가지만 통증 없이 짧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일만 아래 항목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노트 한 장이면 충분해요. 1단계, 시간 기록. 어지러움이나 이상한 느낌이 든 시간을 정확히 적으세요. 아침 7시 30분 세수할 때. 이런 식으로요. 간을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대부분 아침 시간에 집중되어 있거나 피곤할 때 나타납니다. 2단계, 느낌의 강도 기록. 1점에서 10점 사이로 강도를 표시하세요. 1점은 거의 느껴지지 않음, 10점은 정말 심각하게 느껴짐입니다. 숫자로 표시하면 증상이 심해지는지 약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3단계, 손, 다리의 반응 기록. 손이 둔했는지, 다리가 무거웠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오른손 검지가 둔했음, 왼쪽 다리가 무거웠음, 이런 식으로요. 어느 쪽이 더 자주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단계, 시야 이상 기록. 눈이 흐려졌는지, 한쪽 눈만 이상했는지, 양쪽 눈 모두 이상했는지 적으세요. 시야 이상이 반복된다면 이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5단계, 회복 시간 기록.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을 적으세요. 3초 정도, 10초 정도, 이런 식으로요. 회복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이건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3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명확해집니다. 패턴이 보이면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이 기록을 보면 진단을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진단의 절반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진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으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오늘부터 기록하세요. 노트 한 장, 펜 하나면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하는 겁니다. 이건 진단의 절반입니다. 뇌는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집 알람처럼 반드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통증이 아니라 감각의 변화로 옵니다. 아주 짧게, 조용히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조금만 빨리 알아차리면 질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머리에 불이 늦게 켜지는 느낌, 화면이 흐리멍덩해지는 느낌, 한쪽 팔다리가 무거운 느낌, 컵이나 젓가락이 잘 안 잡히는 느낌, 삥 하는 어지러움.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그건 뇌가 보낸 알람입니다. 알람을 끄지 마시고 그 알람에 귀 기울여 주세요. 기록하세요. 3일만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신호를 보내는 병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 30초만 기다리세요. 발끝을 꼬물거리고 목을 천천히 돌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3분만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신호를 지키는 채널 건강습관 나침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게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